주민들이 함께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는 해운대 어메니티 운동이 나비 효과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5번째 참여 기업이 선정되는가 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도 늘었습니다. 백양터널 인근의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한 부산방송 보도 이후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청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 뒤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5일 올겨울 들어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건조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관광도시 공모 신청서와 육성기본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인천, 대구와 함께 국제관광도시를 향한 3파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해운대구가 도시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해운대 어메니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주민들 손으로 지역을 가꾸는 운동인데 막연하게 시작됐던 이 어메니티 운동이 이제 나비 효과처럼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어메니티 운동은 일회용품을 줄이고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내 집 앞 잡초 뽑기 등의 주민 실천 운동입니다.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18개 동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도시 쾌적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해운대 어메니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관내 기업도 동참했습니다. 1호 CJ 헬로 부산 방송을 시작으로 웨스틴 조선호텔, 백스코에 이어 5일에는 4호 NC백화점 해운대점도 동참했습니다. NC백화점 임직원 40여 명은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청소하며 깨끗한 좌일동 미관광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NC백화점은 14년 동안 이 해운대 장산역에서 영업을 하면서 항상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에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매번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NC백화점 해운대점의 지목으로 해운대 어메니티 챌린지 5호 기업은 해운대 글로리 콘도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운대 어메니티 사업이 단시간에 챌린지 5호가 탄생이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해운대 구민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입니다. 가장 쾌적한 대한민국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챌린지 사업은 지속될 것 같고 또 이 사업을 우리는 우리 구민 전체가 다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고합니다. 쾌적하게 이어지는 해운대 어메니티의 의미 있는 릴레이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수년간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이 대학에서 우수 학생에게 해마다 250만 원씩 지급하는 장학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수들이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 조사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백양터널 소음 문제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백양상 터널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청원이 접수돼 터널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는 18일 청원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뒤 2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부산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겨울 들어 부산에 처음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부산기상청은 5일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시료 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건조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하구는 신평 장림공단 주변에서 악취와 분진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환경통합관제센터를 본격 가동하면서 대응력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작은 양으로도 악취를 유발하는 황화수소는 산업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취 물질입니다. 공단과 주거지가 혼재된 사구 지역은 악취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선별해 측정소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관찰 분석할 수 있는 사구 환경통합 간제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환경통합 간제센터는 총 6억 원을 투입해 구청 제3별관에 마련됐으며 29개 악취 측정소와 6개 미세먼지 측정소, 4개 대기감시 시스템에서 수집한 자료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동원될 인원만 공무원과 전문 인력 등 총 20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8명하고 임기제 공무원 3명을 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각종 대기 오염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한 행정조치와 자발적인 환경 개선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측정기가 설치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악취 측정기가 설치된 환경감시 차량으로 악취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그만큼 펫 관련 시장도 커지면서 3조 원에 달하는데요. 오늘 메이드 인 부산에선 끊임없는 기술 연구를 통해 아시아 각국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는 한 반려동물 종합식품 회사를 찾았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기계에서 먹기 좋게 포장된 소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한켠에선 윤기가 흐르는 쫄깃한 포를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반려동물용 간식입니다. 농협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내 인구는 1,500만 명, 관련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남다른 기술력으로 펫푸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이 부산에 있습니다. 기장군 정관읍 산업단지에 위치한 반려동물 종합식품회사. 2000년 사구 냉동창고 옥상에서 시작한 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거쳐 지금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20년 전 식품 기업에 계실 때 해외 나가실 때마다 해외에서 반려동물 시장이 커가는 과정을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을 한번 제조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식품 제조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업체는 2017년 한국마케팅협회 평가인증본부에서 발표한 애완용품 사료 부문 소비자 평가 10대 브랜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장 원동력은 끊임없는 기술 연구였습니다.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해 식품 개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이라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품질을 인정받아 대만과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까지 시장을 넓혔습니다. 기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뭐 열처리 공정이나 이제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QF는 저희 북미 쪽에서 이제 가장 신뢰를 하고 있는 이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해썹과 ISO를 이제 접목한 그런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은숙 대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좀 늘어났다는 거, 우리 회사가 한 1조를 했다는 게 향토 기업에 운영하면서 좀 보람이 있고요. 꿈이라면 우리 임직원들과 직원들이 행복하게 위해서 정말 좋은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꿈입니다. 다음 목표는 미국과 유럽 진출, 부산 향토 기업의 야심찬 도전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이기대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결의대회가 5일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해상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동백섬과 이기대가 상업개발돼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 NGO 시민연합과 수영발전협의회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회를 비롯한 18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리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던 40대가 적발되고 드론을 통한 테러 위험 등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윤상직 국회의원이 드론 테러 방어법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파 차단 장치를 이용해 국가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 무인 비행장치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테러 활동과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 원자력 시설 방호 등 국가안전 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과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파 차단 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국정감사 때 현행법상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파 사용이 불법이어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증권 역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증권박물관이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두 번째이고 규모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를 자랑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행한 독립공채입니다. 이들 채권에는 이승만과 이시영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물거래소인 인천 미두치인소에선 쌀과 대두를 거래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점의 광고는 물론 동아증권 미두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인쇄된 봉피도 눈에 띕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증권 관련 자료 9천여 점이 전시된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건물에 마련한 증권박물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 세계 1, 2회, 세계 최고의 증권박물관을 목표로 5년의 준비기간과 15년의 박물관 운영 노하우를 오롯이 쏟아부어 증권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증권이 만든 세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한 부산 증권박물관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부산 증권박물관은 지난 200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산에 문을 연 증권박물관에 이어 우리나라에선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부지 면적만 약 5,000제곱미터로 일산보다 3배나 크고 스위스와 대만의 주식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규모입니다. 박물관은 증권이 만든 세상이란 주제로 3개의 상설 전시실과 테마존, 그리고 도서관과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권을 비롯해 성창기업이나 태화 등 100여 점의 국내외 증권을 볼 수 있고 광복동 증권시장을 재현한 공간도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가지고 내년도에 확 내서 추진을 해가지고 진짜 금융진흥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부산을 금융진흥도시로 만드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우리 이 자리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부산 증권박물관은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관람료는 받지 않습니다. 부산은행 금융역사관과 BIF 시내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에 이어 증권박물관까지 들어서면서 이곳 문현동 일대가 금융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항 우한부두가 해양산업 거점 항만으로 육성됩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5일 북항 우한부두에서 부산항 우한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부산시, 항만공사가 277억 원을 들여 우한부두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해양 관련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끝나면 부산시는 정부 지원 사업인 마리나 비즈센터, 지식산업, 수소 연료 선박 R&D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0년 문을 연 우한부두는 컨테이너 부두로 이용돼 오다 신항 개장 이후 물동량이 줄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해운대구와 동의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5일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주민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웰에이징 케어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6명의 교수와 전문 강사가 참여해 웰에이징의 이해와 노년기 행복의 조건 등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웰에이징 포럼은 오는 12일과 19일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금정구가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SNS로 인증하는 캠페인인 트래시태그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 금정 클린 지킴이들과 함께 5일 무단 투기 제로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금정구와 클린 지킴이들은 그동안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깨끗한 금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금정 클린 지킴이는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6개월 만에 900여 명까지 늘었고 이들의 청소 인증은 6천 건이 넘었습니다. 동구 좌천동 주민협의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눔 밥상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주민협의회는 어르신 150여 명에게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또 이날 참가한 어르신들과 함께 캘리그라피 엽서를 만들고 쿠키를 구워 함께 나눠 먹으며 이웃의 정을 나눴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관광도시 공모 신청서와 육성 기본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는 5년 동안 국비 500억 원을 지원해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단체 한 곳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관광도시 공모에 신청한 곳은 부산과 인천, 대구 등 3곳입니다. 문체부는 오는 9일까지 신청서를 사전 검토한 뒤 10일부터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0일께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면 내년 2월부터 예산이 배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매년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의 탈부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인데요. 이로 인해 도시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청년들의 김현지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구 유출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4일 조사 발표한 것에 따르면 비수도권 청년 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부터 88년까지 부산에서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낸 이들을 100으로 기준으로 하고 봤을 때 네. 25년이 지난 지금 부산에 남은 사람들은 75.6에 불과하다라는 수치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청년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근데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는 수는 그에 비해서 현저히 작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좀 앓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산이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네. 타시도 전출 인구에 비해서 부산이 굉장히 광역시도 중에서는 1위이고요. 그 전출 인구 양이 1위이고 실제로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는데 떠나는 청년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사무국장님께서는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는 일자리가 없는 문제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로 치자면 이를테면 주거비가 굉장히 높다던가 그 높은 주거비를 충당할 만한 어떤 물가 수준이라던가 이런 걸 받쳐주지도 않는 여러 가지로 좀 살기가 팍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학업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취업 문제, 네. 그리고 생활 인프라, 주거 문제 정도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연유로 부산을 떠난 청년들이 대부분 정착하는 곳이 어디일지 좀 궁금한데 인근 도시인가요? 아니면 수도권으로 많이 가나요?
그러니까 보통 부산에서 떠나는 청년들 서울로 막 다 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의외로 인근에 그 영남권의 뭐 창원이라던가 울산 등지로 빠져나간 청년들도 적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네. 뭐 그리고 위성도시, 그러니까 주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위성도시로 빠져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그중에는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지만 그 주거 문제를 타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해결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만큼 부산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다라는 이제 이미지가 조금씩 프레임이 씌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부분 부산을 떠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떠나면 그만큼 도시 활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청년들의 탈부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경제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럴 테지만 네. 더불어서 지역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좀 비전을 찾지 못하고 떠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청년들이 계속 남아있지 않으면은 어쨌든 지역 경제도 다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네. 악순환이 반복되고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실제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청년들이 내몰린 현실이기 때문에 네. 지역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 상황이라기보다는 당장 제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떠나거든요. 떠날 때조차도 예. 내가 어떤 노동할 기회라던가 새로운 일 경험 혹은 일자리가 있으면 떠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아쉽다라는 의견들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부산에서는 어떤 행정이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네. 뭐 데이터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뭐 유령 도시가 된다, 소멸 도시가 될 거다 이런 예.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뭐 당장 체감되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뒤덮여 있으면 뭐 시간 문제겠다라는 뭐 의견도 있고요. 예. 당장 내가 어떤 지역에 살아도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뭐 삶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는 게 개인에게도 이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만드는 이 구조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도 마냥 손 놓고 있진 않습니다. 되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탈부산을 막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들 좀 내놓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제 민선 7기 2년차가 되었던 올해 청년정책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청년 정책을 어떻게 이제 좀 풀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거고 굵직한 정책들도 몇 개 있었는데요. 이제 청년 자립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생애주기랑 정책을 연계해서 하겠다. 그래서 뭐 디딤돌 카드를 좀 확대 지원하고 네. 사회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청년 월세, 그러니까 임차료 지원하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파란 일자리 사업이라던가 뭐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행정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행정에서 좀 혁신 일자리라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강한 의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이제 디딤돌 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미취업자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일 경험을 하거나 뭐 취업에 필요한 이제 이런 뭐 숙련을 하거나 네. 혹은 뭐 책을 본다던가 학원을 다닌다던가 이런 좀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계속 주는 제도인데요. 생애 한 번 하는 건데 요거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통해서 청년들이 좀 취업에 필요한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뭐 살자리 혹은 일자리 이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좀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회주택은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주체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부산시가 청년 관련해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계속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시청 인근에 이번에 그것이 좀 축소된 것도 그렇고 시청 인근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 반대로 축소되거나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이제 공공임대주택들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 몇 년째 굉장히 적은 수가 충원이 되거나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한테는 이제 그 저금을 하면은 그 금액만큼 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제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는 이제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좀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제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 혹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좀 같이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입니다. 네, 뭐 일단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보이는데요. 사무국장님이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정책들은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부산 청년정책 관련 활동을 계속 해왔고 이제 앞서도 조금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이나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2013년도, 14년도께부터 이제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해요. 월세 지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청년들이 모든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원하는 이제 주거비가 맞춰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 시장도 있고 임차료를 뭐 시에서 조정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최소한의 월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주거비가 완화되고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다만 이런 것들도 좀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청년 활동 같은 부분들도 지원이 되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겠지만 그것이 좀 잘 해결되면서 부차적으로 그리고 또 부차적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 이제 청년 활동 지원도 올해는 뭐 50개 팀, 뭐 100개 팀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뭐 문화예술에 한정된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나 사회적 실험 같은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조금 지원이 돼서 부산시만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시도에서도 사실은 청년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거요? 네. 청년 활동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같은 거 혹시 없으셨나요? 개인적으로 바랐던 것은 이제 그 청년들이 조금 부산이 되게 관광 도시고 이렇게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콘텐츠가 그렇게 다양한가라는 의문이 늘 있었어요. 이를테면 연극 공연이 이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해양 산업을 계속 육성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이 개별 청년들이 이를테면 요트를 타봤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수상 스포츠를 잘 즐길 수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요. 되게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뭐 좀 문화 콘텐츠를 좀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혹은 또 청년들의 여가 생활을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문화 바우처 같은 것들도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햇살둥지 사업이라던가 계속 공폐가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수급이 되는 주택을 이제 좀 물색을 하고 이걸 수선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을이나 지역 곳곳에 청년들이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꼭 아니더라도 다양한 삶의 환경을 좀 찾아 나설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매칭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 중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한 공간을 좀 공폐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부산을 등지는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양질의 일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노동 환경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최저 시급이나 임금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노동 환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내 문화도 포함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복지 체계,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직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가 중요한 것 같은데 꼭 이제 그 개인이 그 커리어를 가지고 그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공단에서 일하는 청년들이라면 안전이나 재해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라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 임금 체계가 확실하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산시가 계속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제 전국 매출 1000대 기업에 드는 곳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38개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더라도 그건 굉장히 적은 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마저도 그 전년에 비하면 한계가 줄은 수치예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청년들이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은 양질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인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 인구 유출 규모가 이제 3년 전인 2016년 기준으로 이제 21,392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8,398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훅훅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취업자 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래프를 이어나가다 보면은 그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청년들은 이런 사회에 내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지역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환경마저도 청년들을 시민사회에서나 혹은 어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럼 청년들은 무엇을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일단 기업 유치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부산 주력 산업인 이제 조선이나 해양 부분에 있어서도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가 어떤 기업들, 민간이랑 협의를 잘 해서 좀 새로운 부분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공공근로를 좀 청년들에게 어떻게 조금 새로운 일 경험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나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청년층을 채용하는 방안들, 그리고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것들, 이제 장기적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일 경험으로 이제 좀 제공할 수 있는 것만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시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지만 부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좀 적극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들의 탈부산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는데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탈부산의 해결책. 일단 솔직하게 얘기하면 파도를 막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누가 나를 여기에 이 매력 없는 누군가가 나를 가둬두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어디로든 갈 수 있어야 하고 어디에서든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부산이 그런 곳이 될 수 있으면 하고 바라고 사실은 어떤 지역이든 그런 곳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이 가진 강점들을 잘 활용하고 부산은 정말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관광 도시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은 남아 있는 공단 부분에 있어서도 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중소기업들 혹은 되게 작은 기업들을 좀 강소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끌어내고 견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꿈꾸고 뭐 힘든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힘내라고 메시지 한번 주시죠. 제가 뭐 메시지를 드리고 이럴 입장은 뭐 아니겠지만 그냥 같이 가까운 곳에 이 지역에 좀 인근 거리에 같이 살고 있는 뭐 동세대의 시민들이니까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잘 누리고 또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우리도 의견을 많이 내고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청년들 다 같이 힘내서 저는 지역을 떠나가셔도 좋으니까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말고 꼭 살아남아서 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사실 청년들은 어디로든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정말 필요한 것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좀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부산이 떠나는 청년이 아니라 청년들이 좀 찾아오는 부산이 될 수 있기를 내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오후 1시 30분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발족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참 아름다운 발표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0시 공감구청장질 운영에 나섭니다. (12월 6일) 기상정보입니다. 6일 금요일 부산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6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지역 많아 매우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맑은 가운데 동해안에서 물결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후부터 차츰 회복돼 다음 주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